요즘에는 작업할 때 기능성 원단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원단, 얇은 원단, 구멍이 송송 뚫린 메쉬 원단, 혹은 도톰한 원단 등등 땀 띠는 원단을 했을 때 노루발 선택도 그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노루발들이 있죠. 여기 보시는 이 노루발은 기존의 노루발보다 노루발과 노루발 사이에 간격이 좁은 형태의 노루발입니다. 이런 노루발은 원단을 눌렀을 때 안정적인 누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단의 펄럭임을 방지할 수 있어요. 원단의 펄럭임이라는 것은 바늘이 통과했을 때 원단이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잡고 있는 누름이 완벽하다고 하면 원단이 늘어나거나 따라다니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노루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나치게 노루발이 넓은 거는 땀이 뜰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테치 때렸을 때 특히 땀이 많이 뜨는데 이런 경우에 앞쪽 부분에 원단을 눌러줄 수 있는 누름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막혀 있는 이 노루발이 있어요. 특수 노루발입니다. 세라믹 형태의 노루발인데 원단이 이렇게 눌렀을 때 들뜬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펄럭여요. 이럴 때 루프 현상이 완벽하지 않아서 땀이 뜨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힌 이런 노루발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땀이 안 뜨는 상태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노루발입니다. 이거는 세라믹 2중 5사의 노루발이고요. 평노루발로서는 앞쪽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죠. 실만 통과하도록 좁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니트 노루발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루발을 사용하게 되면 원단 자체에 누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역시 땀팀에서 해방되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얇은 원단에 구멍이 큰 거를 썼을 경우 바늘이 들어가면서 원단을 끌고 내려가요. 예를 들면 침판 위에 이렇게 원단이 있는데요. 요 사이로, 요 구멍 사이로 이렇게 원단을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루프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작은 구멍 크기의 침판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구멍 크기가 현격히 차이가 날 겁니다. 구멍이 작으면 원단이 그만큼 덜 빨려 들어가겠죠?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죠. 노루발도 완벽하게 좁은 노루발로 누르게 되면 들어가는 느낌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안 나와야 땀이 안 뜨는 거예요. 좀 단단한 원단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으나 메쉬 원단이나 기능성 원단에서는 반드시 작은 구멍에 침판으로 교환을 해서 써주시면 땀팀에서 또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늘과 가마촉의 관계인데요. 쪽가이의 끝부분이 가마촉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요. 위치가 잘 안 맞고 위로 지나가거나 혹은 아래 구멍 바로 위를 지나가거나 이렇게 세팅이 됐을 때 땀이 뜹니다. 실까지 끊어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늘구멍 바로 위 약 1.5, 2mm 정도 요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되는 거고요. 지나갈 때에 바늘과 가마촉의 거리는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지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 밖의 원인은 가마촉이 이 바늘과 교차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스크래치 현상이 생겨요. 무뎌지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계속해서 쌓여 있다면 그 또한 땀이 띠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촉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땀이 심하게 뛸 경우는 비중을 뒤로 제낀 후에 이 부분입니다. 가마촉은 이 부분이 가마촉이에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대보시면 날카로운 부분이 만져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페이퍼로 이 부분을 대각으로 가볍게 날카로운 부분을 갈아주시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땀팀 방지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다른 원인으로는 원단의 두께나 딱딱함 이런 정도에 비례해서 바늘을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침판에 규격은 214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9번이나 11번 정도의 바늘을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규격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공간도 별로 남지 않고 이상적인 규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두꺼운 바늘을 여기에 쓸 수는 없겠죠. 또한 좀 두꺼운 원단이나 30수 3합 이상의 실을 썼을 경우는 구멍이 더 큰 침판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구멍의 규격은 218입니다. 가장 적합한 바늘은 16, 18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침판 구멍입니다. 실을 당기시다 보면 이렇게 쭉 당기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실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당겨 보면은 훅 잘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에는 실을 교체해서 쓰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실의 종류도 같은 컬러라 해도 품질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 요거 참조해 주시고요. 실도 보풀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블랙이나 블루 진한 컬러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장력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부드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텐션으로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나치게 많이 쪼여 있는 경우도 땀이 뜨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풀어서 맞힌 다음에 점차적으로 조이면서 가장 이상적인 조이시가 나타났을 때 그때의 상황으로 맞춰주시면은 훨씬 더 즐거운 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께가 있는 원단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단차가 심하죠. 앞쪽 부분과 뒤쪽. 이럴 경우에 잘 보시면 여기는 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단이, 노루발이 원단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못 누른 상태에서 재봉을 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루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땀이 뜨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손가락으로 눌러서 재봉을 하시게 되면 원단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미리 손을 대고 눌러주시게 되면 땀팀 방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유심히 봐주세요. 반대로 두꺼운 부분은 올라오는 타이밍인데요. 올라올 때는 땀이 뜨는 현상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다만 위로 올라오면서 급격하게 오르막을 올라오기 때문에 노루발의 누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때문에 땀이 고르게 나오지 않고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뒷부분을 이렇게 고여주셔서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시게 되면 일정한 땀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유형의 땀뜸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땀뜸 상당한 수준으로 방지하면서 즐거운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